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네. 오늘은 103페이지입니다. 5화. 부자의 금덩이. 여기는 한 페이지라서요. 그 뒤에 돈을 끌어당기는 힘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우화. 부자의 금덩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마을에 재산이 많은 구두쇠가 있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금덩이를 산 구두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걸 묻어두고는 밤마다 금을 꺼내며 좋아했다. 나름 행복하셨습니다. 네. 어느 날 노비 하나가 조용히 주인의 뒤를 밟았다. 밤이 되기를 기다린 노비는 땅을 파서 금덩이를 꺼낸 뒤 멀리 도망가 버렸다. 요새는 CCTV랑 다 있을 텐데 옛날이라 못 잡았나 봅니다. 다음날 보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구두쇠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를 보고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다가왔다. 자초지정을 들은 뒤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 오시오. 크기가 비슷한 돌 하나를 묻고 금이 있다고 믿으면 되겠소? 써먹지도 못할 걸 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화에서는 금덩어리를 땅속에 묻어두었잖아요. 묻어두었다가 어쨌든지 간에 노비가 가지고 갔는데 돈은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엔 써야 하는데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쓰지도 못하잖아요. 아무 가치를 이렇게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묻어있는 것은 필요한 것은 꼭 써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불필요한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필요한 것에 쓰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에 쓰여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지 돈도 에너지잖아요.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그랬던 거를 노비가 순환을 시켰는 듯합니다. 네, 오늘은 이건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그 뒷장에 104페이지 돈을 끌어당기는 힘. 고작 몇 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늘 그랬다. 흥미로운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몸을 일으켜 식당 밖으로 나왔다. 오래된 도시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피에트라 다리에 도달했다. 다리 위에 서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자 붉은 지붕을 올린 집들 뒤로 오렌지빛 석양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강물은 다리 아래에서 동그란 물살을 그린 뒤 갈 길을 재촉하는 듯했다. 멀리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에 기분이 절로 상쾌해졌다. 옆을 돌아보니 서윤도 난간에 팔을 걸친 채 이 풍경에 푹 빠져 있었다. 이 바람과 석양까지 너무 좋네요.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에 이곳이 로미오와 주리엣의 배경이 되었겠죠?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두 눈에 붉은 석양을 가득 담은 채 서윤이 나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비극으로 두 가문이 화해했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이후 두 가문에서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 사람과 연인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보다 몇 단계 멀리 보는 서윤다운 시각이었다. 평소 궁금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보통 새벽 4-5시쯤 메일을 보내시던데요. 그 새벽에 일을 하시는지요? 보통 새벽 4-5시쯤 혼자 있는, 어, 보통 새벽 4-5시쯤 메일을 보내시던데, 그래서 그 새벽에 일을 하시는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혼자 있는 자유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이죠. 네, 혼자 자유로운 거. 엄마들이 왜 아이들 다 재워놓고 자유롭다든지 그 시간을 즐기시는 게 이서윤님은 새벽 시간이신가 봐요. 네. 일하기보다 명상과 사색 연구를 해요. 부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빙의 비밀을 알아낸 것도 그 시간이 준 선물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로울 때, 내 생각이 좀 없고 자유로울 때 아이디어가 막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요한 새벽녘, 자신과 대화를 나눈 서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요함 속에서 깊은 사유와
날카로운 통찰에 차오를 것이다. 나같이 평범한 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경지에 그녀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렵게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있었다. 전날 들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누구나 자신만의 부의 그릇을 갖고 태어난다는 설명이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진짜 부자는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게 될까?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답을 주었다. 진짜 부자는 적어도 70에서 80%,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게 되죠. 그럼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죠? 어느 정도 채울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절반 정도요? 그래, 못해도 절반은 채우겠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희망이 섞인 대답이었다. 신이 준 선물을 절반도 쓰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숫자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절반이 안 되겠네요.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100만에서 300만 달러는 갖고 있어야 할 텐데 700만이 한 9억 정도, 100억이라고 했죠. 90억, 100억까지, 그쵸. 100억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100만, 12억? 10억? 그쵸. 40억 정도? 예, 거기까지는 해야 될 텐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보니 묵묵히 강 너머를 바라보는 서윤의 뒷모습이 보였다. 안타깝게도 3분의 2 이상이 그릇의 10에서 20%만 채우고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의 잠재의식을 1%도 다 사용을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 능력을. 그래서 그 능력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제 능력이 정말 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도 다 보면은요, 본인의 능력을 잘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아는 거, 그쵸? 그러니까 나의 기능이, 나의 능력을, 나의 의식이 어떤지를 알면 내 의식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를 먼저 찾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적어도 78%까지, 그러니까 70에서 80%까지 이 그릇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서윤님, 홍주연님께서는 이 그릇은 똑같이 큰 그릇이 있다. 빌 게이츠는 아주 큰 그릇이 있지만 큰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 얼만큼 채워주느냐를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는 나의 그릇의 크기를 넓혀라라는 거죠. 내 그릇이 작을 때는 작게 들어올 것이고, 그쵸? 넓게 확장을 시켜야지만 넓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릇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릇에 물이 얼만큼 찼는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10%만 채우고 인생이 끝났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아시나요? 충격적인 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지금 나이가 많다고 못 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아마 사용을 못 하실 겁니다. 왜? 나이 들었어 라는 거는 뭐예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나이 들면 제가 약간 눈도 어둡고 나는 귀도 안 들려. 나는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라는 거를 프로그래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받아들인 거고 시간도 받아들였다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구나라는 거를 그냥 저도 조금씩 각성해서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갱년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갱년기 한 프로그램 돼 있죠. 열이 올라와야 되고 뭐 진짜 살이 안 빠져야 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신념 자체, 믿음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감기하면 어때요? 저는 감기하면요. 막 온몸이 등줄기가 으실으실 해야 되고 막 아파야 되고 콧물이 나고 막 갑자기 싹 열이 나면서 으실으실 나는 막 목도 가야 되거든요. 막 이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무한한데 내가 능력을 내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생각으로 에너지장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쫙 있죠. 이 막고 있는 거를 딱 풀어 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겨우 100%만 10%만,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00%가 있는데 10%만 채우고 인생을 끝맺는다니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좀 불공평해요. 절약하고 인내하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겨우 그릇의 바닥만 찰랑찰랑 채운다니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동안 진짜 부자는 기쁘게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길 거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을 지금 쓰고 있는지, 그냥 어떤 기능으로만 쓰고 있는지, 나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의식도표 아침에 올려드렸어요. 그쵸? 의식도표 올려드렸는데요. 내가, 내 기능 자체가, 내 자체가 이 에너지거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치가 있는데 200 이하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수치를 내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200 이상이면은요, 에너지 수치가 높아져요. 정신세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세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어, 맞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 부자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아요. 네, 몸을 쓰면서 열심히 사용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지 여부는 노력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을 열심히 쓰는 거하고 의식을 확장시켜서 빠르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죠. 뭐요? 즉, 효율성의 문제란 거예요. MBA 2학년 과정에 다닐 때였다. 나는 노트를 달달 외우며 국제경제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시험에서 나는 꼴등을 하고 말았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한 탓이었다. 야, 너무 와닿지 않아요? 꼴등했대요. 누구는 똑같은 시험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꼴등을 했고, 누군가는 또 1등을 하신 분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저는 보면서 이 어떤 시험 문제를 국제경제학 시험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저희가 이 공부를 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50이 넘었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배운 거예요.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45살 될 때까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점 맞은 분 있잖아. 이분이, 어?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방법을 선택해서 빵점을, 그러니까 공부가 완전 꼴등을 한 탓인 것 같이 저도 모르게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게 난데 나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나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정말 안 좋은 있잖아요. 그런 원망하고 화나고 막 분노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데로만 쓴 거야. 나를 경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도 잘못됐고 잘못 배운 거죠.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45살 이후로 다시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부자가 되는 일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잘못된 길을 고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C나 F를 받을 것이다. 반면 똑같은 노력을 쏟아도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겠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길로 선택하려고 모였냐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회원님은요.
쉽고 빠른 길, 행복한 길. 쉽고 빠른 길은요,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길을 선택하려고 여기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또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어,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200 이하의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의식 지도 도표 보시면. 그러면 나는 몸을 쓰는 기능을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이 시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한정적인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한정적인 일을 찾게 됩니다. 근데 내가 200 이상의 이 정신세계를 '나는 내가 이 에너지야. 내가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라고 외치잖아요. 진짜 사랑인지 믿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치가 높아요. 높으면 일을 잘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높은 일을 선택하면 일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 알아야 거기에 맞는 기능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빠른 길을 선택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길로 가서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이라는 거는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10 년, 20 년, 30년 근무하신 분을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어때요? '아 저 30 년, 40년 뒤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고 나와서 자기 일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뒤를 또 한번 볼게요. 네. 찌르르르릉. 자전거 한 대가 벨소리를 울리며 지나갔다.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여학생이 금발을 휘날리며 경쾌하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잠시 생각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윤이 나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릴 적부터 많이 탔죠. 자전거를 탈 때 발목의 각도에 따라 페달에 밟는 힘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요? 네. 아까 그 여학생을 쳐다봤다. 언덕길에 접어들자 더 세게 페달을 밟는 모습이었다. 언덕길에는 세게 밟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발목 각도를 바꾸면 힘이 덜 들었어요. 그게 바로 힘점이에요. 아,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물체를 움직일 경우 힘이 작용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힘점을 맞추면 힘의 차이가 50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이 자전거를 타도 언덕을 더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못을 박을 때 목을 잡는 것과 끝을 잡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똑같은 힘을 주어도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쵸? 어느 쪽을 잡느냐, 끝을 잡고 치느냐, 앞쪽을 잡아서 치느냐. 그 힘은 똑같이 줘도 이게 힘의 어떤 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설명을 곱씹어 보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 힘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진짜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 해빙 아닐까요? 네. 서인이 기분 좋게 대답했다. 역시 이해가 빠르시네요. 맞아요.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저는 인생에 45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선 자전거를 타는 거고 어떤 망치로 뭔가를 두들겼을 때 그 힘에 두들겼을 때 그 효율성을 보는 거잖아요. 막 극대화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효율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행복해야 된다. 왜? 나는 행복하려고 태어났어요. 그쵸?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행복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내가. 근데 저는 행복을 경험하기보다는 45년 동안요.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의 지도를 제가 올려들은 의식의 밝기, 그러니까 사랑의 밝기를 45세 됐을 때 이 사랑의 밝기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삶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살기 싫어.' 그래서 막 수면제를 가지고 사러 가서 탈시바를 제가 먹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자, 왜 수면제를 왜 먹었어요? 예. 고통스러워서요. 고통스러워서 먹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데 참 살아나길 잘했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행복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경험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가득 빛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행복을 느끼고 경험을 하고 사랑을 경험하는지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발의 각도를 맞추듯이 자전거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사용법을 알아야 자전거를 잘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요새 운전을 세팅을 해 놓으면 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걸 제 차는 제가 인제 사람들을 많이 태운다고 카니발 11 인승을 타다 보니까 락이 걸려 있어요. 110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제 차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 으로 맞춰 놓고 이게 발을 페달을 안 밟아도 제가 발목이 아프게 안 밟아도 세팅해 놓은 고속도로에서 쭉 갈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구간 단속 지점에서는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어때요? 발목이 고생을 했어요. 발목이. 이 차의 기능, 자전거의 기능을 제대로 아니까 제가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살아가요? 남편이 살아가나요? 아이들이 살아가나요? 부모님이 살아가는가요?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자전거를 사용법을 알아야 되듯이 나에 대한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용법을 써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쵸? 개념을 모르니까 꼴등을 하듯이 나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 나는 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았으면 제가 왜 사라지려고 수면제 80 알을 왜 먹었겠어요. 안 그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었더라면 물어봤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 살다가 제가 이 자전거 사용법을 잘 사용하는 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잘 사용법을 알아야 심점을 어느 선에 어떻게 해야지만 밟아야 쫙 높은 데 언덕도 싹 세게 밟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올라가듯이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법을 아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고요. 찾아가서 제대로 사용법을 아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크닉도 필요해요. 근데 스스로 테크닉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전거를 딱 탔는데 '어 저절로 타지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속도를 붙이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 거야.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야 여기서 사용법을 내가 어떤 경험을 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시간 끝나시고 나면은요. 제가 그 사랑의 도표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쵸? 사랑의 도표를 올려 드렸는데 그 사랑의 크기예요. 제가 그랬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뭐요? 행복 은행에다가 저장을 많이 있죠. 적금을 많이 두면 행복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행복을 경험을 하는데 3살 이전에 다른 걸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화나는 거, 억울한 거, 어머 나는 버려질 것 같아, 두려워. 이거를 딱 적음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만 뺏어 쓰면서 나는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빼앗기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자전거 사용법을 아시는 분을 딱 만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분을 잘 만나시는 게 굉장히 큰 귀인을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귀인을 만나는 거죠. 저는 45 살에 그 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치유가 되면서 치유사 인제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오늘 아침에도요. 그래서 이 나를 사용하는 법은 의식의 밝기 있잖아요. 몸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행복은 '아 나 돈이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돈이 행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 돈도 빨리 들어오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수치가요. 제가 의식의 밝기에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의식의 밝기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보니까 김건하 님께서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제 잘 몰라서. 그래서 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내가 경험하는 것을 아픈 걸 경험하도록 뭔가 사용법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의 결론이 아프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 결론이 오늘 이 감사방에 들어오셔서 감사한 높은 에너지입니다. 540의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감사방은요. "감사했는데 좋아졌습니다." 하는 감동 괜찮습니다. 그쵸? 그런데 책도 우아하게 저항해라. 무슨 척해라.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뭐예요? 네. 무슨 척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믿으면 되는데 운이 좋은 사람인 척하잖아요. 사람인 척하는 거는 벌써 밑에는 뭐예요? '나는 아직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이해를 하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이 감사 반짝반짝 빛나는 방들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높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써서 제가 이거 몰라 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 생 안 가고 다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있잖아요. 다행인지 제대로 쓰고 가야 되는데 너무 다행인 거 아니에요? 제가 행운이 많죠? 전에 그 행복은행에다가 뭔가를 저장을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요. 행복을 많이 적금을 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인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방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인을 많이 만나신 거죠? 옆에 계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 민주님을 만나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김건아 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는 법을 인제 아시게 된 거예요, 민주님을 통해서. 그러면 김건하 님은 민주님이 귀인이세요. 그쵸? 귀인이신데 여기 일시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시는 거예요. 그쵸? 일시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시는데 근원에 이게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서 딱 올라와요. 무의식의 전에 은행에다가 저장해 놓은 게 행복에다가 저장을 안 해 놓고 원망 막 이런 걸 저장을 해 놨다면 그게 또 올라옵니다. 근원적으로 여기에 행복은행에 저장을 하면서 안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 두려움, 불안 그걸 심어 놨던 것들은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서 더 큰 이 정말 제대로 '이 자전거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를 만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자전거가 정말 세부적으로 부속품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힘점이 효율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방법, 힘점 있잖아요. 그쵸? 그걸 찾는 거는 제가 볼 때 자전거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사용법을. 그랬을 때 테크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알았을 때 자전거 그래서 그랬을 때 테크닉이 들어가면서 쫙 빨리 페달을 밟아서 내가 힘을 안 들이고 밟을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있죠? 행복은행에
이 의식의 밝기, 높은 감사를 계속했을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있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걸 습관으로 한다면, 그쵸? 청소가 되면 더 빨리 감사를 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행복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